강남병이라고 3종 세트 교정해줘야 되고 눈 드립렌즈 해줘야 되고 성장주사 맞춰줘야 되고 180까지만 컸으면 좋겠어요. 못해도 75 이상. 75, 78 된다고 하면 3천만 원까지 더 태워볼 생각. 일 년 치료하면 3cm, 2년 치료하면 5cm. 한 달에 78만 원, 1년에 1,092만 원 정도. 중학생 준우네 집. 매일 밤 9시가 넘으면 준우와 엄마 사이엔 잠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9시 반이야. 9시 반인데? 지금 자야 되는 시간 아니야? 벌써요? 아니 왜 벌써야? 엄마 그래도 주말이긴 하잖아. 아 주말은 주말이라도 내일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중학생인 준우가 잠들기엔 조금 이른 시각. 하지만 엄마가 준우의 수면 시간을 신경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엄마 오늘 여기 놔주면 안 되나요? 알았어. 엉덩이 맞을 때가 가장 안 아프고 배나 허벅지가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이 주사는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 호르몬 주사. 준우는 일주일 내내 이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엄마랑 저는 지금 키가 많이 안 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주사 맞았을 때가 143이 나는데 2년 맞고 한 156? 나중에 빨리 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셔서 엄마가 지금 그거 기대 중이에요. 본인은요? 전 키에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게임하면 친구들 사귀고 그냥 인생에 좀만 더 집중하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 준우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치과에서 준우의 뼈 성장이 빠르다는 말을 듣고 성장 클리닉을 찾은 엄마. 예상키를 듣자마자 주사를 맞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나도 성장 주사라는 게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그게 호르몬 주사잖아요. 나중에 커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불안감도 뭐 없진 않았는데 164라는 게 더 무섭다. 안 맞으면 164밖에 안 된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 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 후 준우와 엄마의 필수품이 된 성장 호르몬 주사. 엄마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주사기부터 챙깁니다. 비용은 한 달에 약 100만 원. 2년 동안 2천만 원을 넘게 썼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사 맞은 기점이 몇 cm? 10cm요. 근데 10cm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 주사 맞은 효과가 전혀 없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놔뒀어도 이 시기 애들은 10cm 넘게 크거든요. 주사를 3개월치를 이제 결제를 하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300만 원을 카드로 긁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긁는 게 맞는 건가? 준우의 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보려 한다는 엄마. 아이 자는 시간까지 이렇게 직접 항상? 네, 아이들이 잠이 안 오는데 누워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빨리 안경 벗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엄마는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들려고 하죠. 한 10시 정도. 공부에 나중에 또 내가 기회가 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키는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 역시 1년을 더 맞춰볼까 고민 중입니다.
1cm라도 클 수만 있다면 네, 1년을 더 투자하고 싶죠. 앞으로 3천만 원까지 더 태워볼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기회만 있다면. 아니, 75, 78 된다고 하면 1억까지도 내가 투자를 할 수만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요. 보냉병 열어가지고 이 주사기가 차가워야 돼가지고 이거 얼음 같은 거 넣어놨고요. 이거 열면 그냥. 능숙하게 성장 호르몬 주사기를 다루는 중학교 1학년 수현이. 빼야지 안에 나고. 살짝. 수현이는 주사를 스스로 놓습니다. 일주일에 6일, 주사를 맞은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빠가 원래 키 180 넘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클려면 지금부터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맞고 있는데 그 180까지만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자랑스럽지 않잖아. 수연이 친구가 주사를 맞은 후 키가 많이 컸다는 말을 듣고 성장 클리닉을 찾은 아빠. 상담을 받아본 후 결국 주사를 맞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키를 원하시냐고 180 뭐 넘는 걸 원하세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0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게 좋다. 키가 또 평생 간다고 하니까 그냥 좀 지금을 좀 투자해더라도 좀 키가 크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학원 하나 안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냥 맞췄어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후 키가 8cm 자란 수현이. 아빠는 주사의 효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좀 맞춰서 돈 들였으니까 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약간 열풍 같기도 하고 같은 반 친구도 맞는 친구 있고 또 연예인 지망하는 친구도 맞는 친구 있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서로 모르는데 중학교 교복 보면 알잖아요. 가면은 친구들 꽤 많이 오더라고요. 지난 6월 초 성장 클리닉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예약 환자들이 많습니다. 성장 검사 예약. 네. 언제쯤 가능해요? 3명인가요? 네. 3명이면 7월 5일 가능하세요. 6월에 나가요. 6월 예약 잡아놨어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일 원장님 계시는데 내일 예약이 꽉 차야 언제 가능해요? 이번 달은 다 꽉 찼어요. 토요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성장 검사는 저희 비급여인데 얼마예요? 엑스레이 찍는 것만 해도 일단 부위 하나만 손만 찍어도 7만 원이고 주사 당연히 비급여고 검사 자체 다 비급여예요. 피검사 20만 원 넘고요. 성장 주사를 이제 결정하셨으면은 그때 뭐 펜 하나에 2가지가 있는데 20만 원 또는 20kg. 성장기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유행 중인 일명 키 크는 주사라 불리는 성장 호르몬 주사. 유명 성장 클리닉은 진료 대기가 한 달, 상급 병원은 1년이 넘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에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200명이 넘어갔고 토요일은 다 마감돼가지고 주말은 10월에 가능하시면 돼요. 내년 7월 14일이 제일 빠르십니다. 28년까지는 약 마감이세요. 인터넷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 종류 소개부터 후기, 잠든 아이에게 주사 놓는 법까지 각종 정보가 공유됩니다. 성장 클리닉을 예약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성장 클리닉. 유명 대학병원 교수 출신 원장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키를 측정하는 아이들.
피검사와 엑스레이까지 모든 비급여 검사가 필수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약을 받아가는 부모들. 성장 호르몬 주사 처방은 어떻게 결정될까? 실제 나이가 만 9.4세인데 뼈 나이는 9.6세. 2months, 2달 빠릅니다. 비정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빠른 건 틀림없습니다. 예상 키는 159 정도가 통계적인 예상. 키를 조금 더 키워주면 어떨까? 한 5cm쯤 더 키워주면 어떨까? 2년 동안 성장 호르몬 치료해서 5cm 더 키워주는 거예요. 자, 부작용 약을 쓰고 초창기에 살짝 첫 달만 두통, 성장통, 두드러기 정도가 있으려면 있고 거의 문제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두통, 성장통, 두드러기인데 거의 애들 좀 문제 안 되던가? 안 돼. 뭐, 조금 이런 걸 늦게 내가 더 잘 커. 또 그게 좋은 게 약간 식욕이 늡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요. 그러면 더 좋아요. 보약이야, 보약. 주사의 가격과 종류 설명은 별도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성장치료는 성장호르몬 양을 올리는 치료이고요. 밤마다 주 3대씩. 약이 굉장히 간편해요. 들어있고 바늘이 짧고 한 달 비용이요 71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99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가장 비싸요. 덜 아픈 편이고 78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78만 원, 1년에 1,092만 원 정도 돼요. 성장기에서 3년 하면 최종 예산이 대략 6에서 7 정도 키워요. 토탈. 내년에 또 한 2, 300 올라가요. 점점점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성장치료 무조건 어린 나이를 권해요. 성장 호르몬 주사.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소아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등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지만 성장 호르몬제 사용이 허가된 범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발성 저신장증인데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고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같은 연령 및 성별의 소아 100명 중 키가 3번째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발성 저신장이 아닌 아이들까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평소 예상 키가 궁금해 성장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다는 한 아이와 함께 성장 클리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키 133.5cm, 체중 27.9kg, 9세 여아들 중 평균에 속합니다. 부모의 키도 성인 평균 수준입니다. 이 어린이에게 성장 클리닉에서는 어떤 처방을 내릴까? 4곳의 진료 과정을 동행해봤습니다. 첫 번째 병원, 내과 전문의가 진료합니다. 성장장애 특화 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키가 아주 작은 친구는 아니에요. 혈액 검사하고 각성도 호르몬 수치나 혈당이나 다 정상이에요. 뼈나를 봤을 때는 예상 키가 150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주사를 맞으면 더 큰 거는 맞기는 한데 아주 급하게 당장 결정하시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키우고 싶어요. 160은 최대한 넘겼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키워야지 하면은 올해 안에 들어가시는 게 맞기는 하고. 요즘은 또 워낙 더 많이 맞을 테니까요. 주사를 맞잖아요. 두 번째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합니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입니다. 질병이 아니니까 자연 성장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키가 좀 아쉽다. 좀 더 키우고 싶다 하시면 초경은 중일로 늦춰야 돼요. 또 조금이라도 늦춰야지 그만큼 더 오래 클 수 있어서 지금은 1년에 5cm 크고 있을 거거든요. 남들도 다 5cm대 큽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 쓰게 되면 이제 2년 동안에 10cm 클 아이를 2년 동안에 15cm를 키워놓겠다는 거. 그러면 160만 넘기는 게 목표다 하면 성장 호르몬 치료가 먼저 해볼 수 있고 더 키워야 된다. 그럼 사춘기도 막는 치료도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
각종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빨리 자라있다. 성장판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남은 기간이 이만큼이 줄어들어 있다.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 자체를 다 끌어올립니다. 펜 하나가 20만 원 정도 하는데 가격은 저희 직원분한테 제가 잘 맞춰달라고 해줄 테니까 환자랑 비교해보시고 보다 어린 친구도 많은 친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 부담이 되게 덜하고 그래서 초반에 많이 벌어놓고 목표 구간에 들어간 다음에 좀 중간에 쉬어도 되고 이후로 안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병원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호르몬 전문 병원이라고 강조하는 곳입니다. 키가 몇이에요? 165 이상 내시면 좋겠어요. 168. 1년 치료하면 3cm, 2년 치료하면 5cm, 3년 치료하면 7.4cm가 크는 거예요. 뼈의 나이가 진행하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가도록 하는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 관리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 실패 나온 애들이 없어서 연예인들이거든요. 부모와 아이 모두 평균 수준의 키였지만 어렵지 않게 성장 호르몬 주사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처방받을 수 있는 성장 호르몬 주사. 이소정 씨도 초등학생 아들에게 주사를 맞히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하는 아들. 잘 크도록 식사에도 신경을 쓰지만 성장이 늦습니다. 낙지, 오징어에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고기 대용으로 주었어요. 왜 고기는 더 안 주시고요? 고기를 주고 싶은데 너무 먹어서 지겹대요. 고기 먹고 싶어요. 소정 씨 역시 아이의 예상키를 듣고 주사를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뼈 나이를 보고 피검사 수치도 보고 종합적으로 체중 키를 164를 받았어요. 평균 정도만 돼도 저는 치료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사제는 가장 저렴한 혼합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제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지만 엄마는 아이가 더 안타깝습니다. 하루 이틀 맞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거의 매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른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감내하기에는 주사를 싫어하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엄마. 다행히 주사에 대한 아들의 거부감은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엄마입니다. 소정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뼈 나이를 촉진해서 조기 사춘기가 올까봐 그렇게 되면은 또 억제약을 같이 병행하면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중단하고 나서 성장 호르몬이 스스로 분비가 안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 연관성도 있는지. 주사 시작 한 달 만에 1cm가 자란 아들. 병원에서는 주사 반응이 좋다고 했지만 소정 씨는 1년만 마치고 중단할 생각입니다. 이게 성장 호르몬이 과잉되면은 뭐 암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오래 치료하는 게 좀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지 6개월 만에 아들의 신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는 엄마. 발이 많이 커졌어요. 손도 많이 커지고 발이 좀 또래에 비해서 작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키가 작으려나 이렇게 발이 작을까 했었는데 이게 주사 맞으면서 발이 확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졌어요? 네, 맞아요. 이제 당뇨나
아니면은 뭐 척추 측만증이나 그런 부작용이 이제 보고된 사례가 많다고 해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좀 뭔가 불안, 염려 그런 건 있어요. 지금은 워낙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게 계속 내려와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또 이제 그 분위기에 안 휩쓸릴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진짜. 말단 비대증은 대표적인 성장 호르몬제의 부작용 중 하나. 척추 측만증이 심해져 보조기를 착용했다. 소아 당뇨 경계 수치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시신경 부종으로 정밀 검사를 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제 이상 사례 보고 건수는 2020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신경계 장애, 근골격계 장애와 같은 중대 이상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병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간혹 뭐 손발 커진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게 뭐 막 아주 이상하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뭐 나중에 어른 돼서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이제 말단 비대증이거든요. 뇌하수체에 이제 암이 생겨서 성장호르몬이 하루 종일 무한적으로 나오는, 그게 평생 지속돼서 키도 엄청 크고 손발도 커지고, 그게 이제 주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약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약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일단 알아서 없어집니다. 수천 명 애들 해봤거든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자꾸 있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결론은 그거죠. 하더라죠. 우리는 실제 효능 및 부작용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성장 호르몬제의 효과와 안전성,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대대적인 분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라긴 어렵고 저희가 체계적 문헌고찰 할 때는 정상아동의 성장 호르몬제 사용에 관한 국내외 최신 문헌 2,905편을 분석한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문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키를 가진 아동이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진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건강한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이란 약제를 장기간 투여하면서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일은 이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합니다. 연구가 없다는 건 부작용을 모른다는 것. 효과와 안전성을 알아내기 위한 장기적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의 안전성은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13살에 맞으니까 60년 동안 괜찮으냐, 지금은 20-30년 동안 괜찮다라는 거니까 그런 장기 추적 데이터는 없다.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 제작진은 취재 중 한 대학병원 소아내분비 교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대학병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더 많이 보죠. 부작용이 없는 약제는 이제 없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만 키우려는 목적으로 주사를 맞는 건 예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를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았을 때 알려진 부작용 말고 아이들이 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정상 아이들한테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점이 잘못된 거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니까요. 사실 단기적인 부작용은 알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부작용은 지금 알기 어렵죠. 입증 자체도 어렵고. 하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地域やクリニックによっ
って大きく差が出ないようにしている一つの大きな、一番は例えば血糖を上昇させる作用があるので、少しそういう意味で血糖が上がってこないかどうかとか、あるいは場合によってはいわゆる腫瘍を増やしたりするようなことがないかどう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の懸念はやはり一般的なその成長ホルモン分泌不全症の方の治療に比べれば若干上がってくる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일본 전문가 역시 아직까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科学的な根拠を持って何か将来的に悪い影響が起きるということが明確にな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ただそれは逆に言うと将来にわたって安全であるということを保証するものでもないので、実際には今後のさまざまなそういう形で治療を受けてこられた方々のその後をしっかりと様子を見ていくことである程度判定していくしかないかなと思います。 우리는 취재 도중 한 아버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소년 야구팀에서 활동하는 아들을 데리고 성장 클리닉을 찾은 아버지. 성장판이 다쳐가는 아들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아이 치고는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치료하면은 못해도 75 이상 클 수 있다. 병원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와 함께 먹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좀 피곤해하는 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때 이제 좀 당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일까? 멍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이 약간 좀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뇨 관련된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비급여로 구입해 아들이 하루 한 알씩 복용하고 있는 약. 지금도 성장 클리닉에서 처방되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성장판이 안 다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줘서 뼈 나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키는 계속 커야 돼요. 그럼 그 약이라는 건 어떤 약인 거예요? 어떤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약이에요.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켜서 여성 호르몬이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사춘기 급성장 이후에 성도가 떨어지는 여성 호르몬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약을 먹고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거. 주사를 먹게.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하시겠다 그러면 처방을 해드릴게요. 네. 여성 호르몬 억제제인 이 약은 중증 환자 중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항암제. 피로와 구토, 우울증 등이 흔한 부작용입니다. 17세 이하 소아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게시판에는 해당 약을 먹고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생겼다는 부모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키 크는 주사 열풍에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남아를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성장판이 다치기 직전에 남아들에게 이 약을 먹여서 성장판 다치는 걸 지연하는데 야, 별짓을 다 하네. 호르몬제를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병을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저는 그거 어떻게 감당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모르잖아. 근본적으로 약이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명되고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타겟을 아픈 사람에서 정상인으로 옮겨갈 때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 시장 논리에서 지금 의료의 어떤 한 시장 논리 벌어지는 현장이고 현실인 것은 맞아요. 건강 수준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지금 정상적으로 저신장인 소아를 이거를 성장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 키운다. 이게
올바른 얘기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 억제제 사용에 대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발표를 하면 좋겠다. 치료제로 허가된 게 남용되는 거고 이 약을 정상인 아이들이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로마테이지 억제제를 쓰는 거는 그래서 정말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 학회에서. 이 호르몬이라든가 치료 정상 아동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정상 아이들에게는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연구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특발성 저신장에서 그 어떤 효과라든가 부작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상인 아이들에게도 이게 같다고 저희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너무 조금 남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 열풍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2019년 1957억 원이었던 성장 호르몬 주사제 공급 금액은 2023년 4,800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줄어든 반면 의원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아직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처방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에 사는 11살 클레망의 엄마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2년 전부터 클레망의 키가 거의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n fait, par rapport à sa taille à lui au même âge, c'était sa référence. Il trouve que Clément est plus petit que lui au même âge et surtout, son papa avait peur que Clément ne grandisse pas parce qu'il mange pas assez.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클레망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엄마. 파리에 있는 소아과 두 곳에서 클레망은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 Du coup, t'es plutôt dans les petits de la classe là ou moyen? Plutôt dans les plus petits. 간단한 진찰을 거친 후 의사는 클레망의 성장 기록을 토대로 진단을 내립니다. Mais pour le moment, je dirais alimentation un peu plus riche. On voit l'endocrino et on revoit un petit peu de tous les 3 à 6 mois la taille, comment ça va, et la puberté, quand est-ce qu'elle commence. Très bien. Ok. C'est bon pour toi, Clément? Alors que d'autres enfants vont pas avoir débuté leur puberté et du coup vont plutôt stagner, baisser dans la courbe, mais remonter plus tard. Pour moi, plutôt pas inquiétant, il reste dans ces courbes pour le moment. 두 번째 병원에선 성장 지연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소아 내분비 전문의. 키 성장이 더뎌진 클레망을 의사는 어떻게 진단할까? On est à 1m37. Je pense que globalement, on dit que tu es un petit peu dans les moyens petits. Moi, souvent, je dis ça comme ça. Les moyens, les petits, les grands. Tu es un petit peu dans les moyens petits. 의사는 성장 지연의 원인 확인을 위해 혈액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Et on ne prescrit en France que quand il y a un problème de santé particulier. Donc ces problèmes de santé qu'on recherche, c'est notamment le fait d'avoir un manque d'hormones de croissance, un déficit en hormones de croissance, à partir du moment aussi où on est très petit, c'est-à-dire très en dessous des courbes standards. Donc nous, on utilise les courbes nationales, effectivement, en France. Actuellement, Clément, il n'est pas du tout en dessous des courbes de croissance. On vérifiera sur la prise de sang, mais a priori, il n'aura pas de problème de santé particulier. Donc on ne prescrira pas de traitement par hormones de croissance, même si Clément le demande et même si sa famille le demande. 프랑스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soit de la famille. C'est pas du tout dans nos pratiques. On n'utilise pas des médicaments à visée cosmétique parce qu'on a toujours peur de potentiels effets secondaires à long terme qui n'ont pas été étudiés, sur lesquels on n'a pas de données chez les enfants normaux. Et donc, il n'est pas d'usage de mettre en route un traitement si jamais il y avait un risque chez un enfant qui va très bien et qui n'en a pas besoin. Le médicament. Donc, nous, on considère vraiment l'hormone de croissance comme un médicament et pas comme une potion magique qui fait grandir. 파리에 사는 15살 마일리스는 키가 작은 편입니다. 2살 아래 쌍둥이 동생들과 비슷한 키. 같은 반 친구들과 비교해도 훨씬 작습니다. 걱정이 됐던 부모는 마일리스가 9살 때 키와 관련해 소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Elle nous a donné des premiers conseils en fait pour qu'elle puisse mieux se développer. Voilà, par exemple, il fallait qu'elle dorme plus. Elle nous a conseillé aussi de manger plus de protéines. 하지만 성장은 더뎠습니다. 결국 1년 후 부모는 소아과 의사의 추천서를 받아 마일리스에게 상급 병원에서 입원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성장 호르몬 주사는 처방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원에서 내린 처방은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Est-ce que vous inquiète toujours aujourd'hui ou si oui, vous avez en... Non, on ne fait plus d'enquête particulière. Elle a quand même grandi un peu depuis. Il y a eu une période, elle a un peu plus grandi.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마일리스. 오히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C'est vrai que quand elle m'a dit de faire les examens médicaux, je me suis inquiétée en me disant est-ce que j'ai une maladie? En fait, non. Les médecins ils ont dit que ça allait, donc il n'y a pas de problème. Dans certains domaines, certains métiers, être grand c'est très important. Par exemple, quand on fait du basket ou quand on est mannequin. Mais par exemple, dans mon domaine, la musique, on s'en fiche de la taille, donc moi, du coup, il n'y a aucun problème. 지난 2016년 유럽과 미국의 소아 내분비 학회 그리고 30개국 이상이 소속된 성장 호르몬 연구 학회는 정상 아동의 성장 호르몬제 사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연구 목적의 임상 시험을 제외하고는 허가 범위 외 아동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1855년 문을 연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 당뇨 및 내분비 분야에서 미국 내 최고 권위와 실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병원의 소아 내분비 전문의 그린버그 교수. 왜 정상 아동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In terms of data of growth hormone treatment in childhood, does that have any long-term impact? We don't know. There's been a number of consortium studies coming primarily out of Europe that have looked at different aspects. It's still not quite clear. So the honest answer in 2025 is we don't know if there's any long-term effects from getting growth hormone in childhood. 그린버그 교수는 암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People with higher levels of the insulin-like growth factor, remember that's the one that's made in response to growth hormone, statistically are at higher risk for premenopausal breast cancer, colon cancer, and prostate cancer. So we don't know what does raising your IGF-1 level for 5 years or 10 years in childhood do to your cancer risk when you're 60, 70, or 80, or if it does anything.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제의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First of all and foremost, it doesn't work in everybody. You know, somehow we've gotten this perception out in the public that I can take any child and I can make them whatever height I want just by dialing up or dialing the growth hormone enough.
and it doesn't work that way. 2003년 이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특발성 저신장증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 소아내분비학회가 만든 가이드라인. 평균 5년간 키가 5cm 컸지만 일부는 자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장기적인 위험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작용의 위험 증가에 대한 이론적 우려가 존재한다. 특발성 저신장증 아동에 대해서도 성장 호르몬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같은 연구에 참여했던 캐나다 맥길 대학의 폴리 크로나코스 교수는 치료의 심리적 부작용도 지적합니다. I don't do it not because of any moral reason or because of any horrible side effect. The reason is the psychological message you give to the child. You give them a false promise. I'll make your life better by making you 5 centimeters taller. You make height as something that's so important. We'll do anything to make you 5 centimeters less short. You know, an important aspect of adolescence is identity formation, is figuring out who am I? And a big piece of that is, am I normal? So even though the parents and the endocrinologists are fully aware that the child is perfectly healthy, and we're doing all of this because we want them taller because there's societal pressures, what the child hears is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I have a medical diagnosis, I need to follow with a specialist, I need years of injections. None of that is normal. So we have to think of the psychological impact of what we're doing, you know, on the child as well. 예상 키보다 더 클 수 있다며 4곳의 성장 클리닉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처방받았던 어린이.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를 해외 의사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Aucun problème de santé, une taille normale, une fabrication d'hormones de croissance normale. Donc effectivement, je ne lui aurais prescrit aucun médicament. The bone age was appropriate, so I would stop there. I would even have gotten the blood work. You know, I would have reassured the family that she's fine. On pense qu'ils n'ont pas besoin d'être vus puisque a priori ils n'ont aucun problème de croissance. No. I would like to know, a 9-year-old who is not sure, who wants her to be treated with growth hormone? If it's the parents, I call this child abuse, psychological abuse of the child. You have an imperfect body. Look, I'm your father, I'm 8 feet, and you're not going to be as tall. We'll give you those injections. Always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rents,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국내에서도 성장 호르몬 주사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 펜주입니다. 네, 성장 호르몬. 성장 장애에 처방되는 약물이고 여러 연구 결과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성장 결핍이 없는 아동들이 이 약을 처방받아서 주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뼈가 튀어나온다거나 다양한 심각한 부작용들이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키 크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병의원들,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에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부에서도 국민들께 경각심을 알려야 될 것이고요.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거가 없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국민들이, 부모들이 막연한 유행에 기대서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내 아이만 작을까 봐 불안해하는 부모들. 그 불안을 파고든 성장 클리닉.
성장 호르몬 주사, 누구를 위한 주사일까요? 고려대학교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김현정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장 호르몬 주사제 사용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장 호르몬을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맞출까라고 하는 건 아마도 키가 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겠죠. 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이 적정한 키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키가 점점점 커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회의 획일화된 어떤 가치가 자꾸 성장 호르몬을 정상인 아이들에게도 주사를 맞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과 프랑스의 소아내분비 전문의들은 이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르는데 몰라도 지금 질병 상태가 급하니까 이라고 한다면 주사를 맞는 게 맞죠. 근데 모르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정상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아직은 너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상 아동들의 성장 호르몬제 사용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없고 또 부작용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좀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현재는 알려져 있는 바가 없고 기간이 아직 짧고 충분한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정되기까지는 성장 호르몬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게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쓸 때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가 좀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획일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됐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 60분은 성장 호르몬 주사 열풍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전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전문학회와 의사단체들과 협의해 나가고 종합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의 과대 광고를 점검하고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겠다. 모두 오남용을 막기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불필요한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